이른 새벽 바다 사람들의 부지런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막 어둠을 물리기 시작하는 아침 바다가 황도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물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죠. 바다 사람들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바다의 시간에 맞춰 하루를 열고 닫습니다. 바다는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삶의 이야기를 주고 추억을 주고 그리움을 주고 또 먹을거리를 주죠. 그중에서도 특히 바다가 주는 맛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습니다. 짭조름한 젓갈, 세월로 삭힌 그 진한 맛은 바다를 떠난 우리들 한 구석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그리움처럼 그 맛이 기억되곤 하죠.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그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 저 먼 바다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됩니다. 오늘도 바다 시간에 쫓기듯 배들이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좀 고르고 나면 그제서야 아침 해가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해가 떠오르자 바다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거기 말하면 지금 거기 말아 이다생 무서. 말아 천천히. 꽁꽁 나시 이거. 이거 걸립니까 이거게? 아 진짜 이거 바닥 걸리잖아 이거.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을 찾아 닻을 내리느라 잠시 바다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세척의 보조선이 그물의 귀퉁이를 잡고 물고기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즘엔 어군 탐지기라는 것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쯤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야 빨리 땡기고. 선장님의 사인에 그물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물고기들이 제대로 걸렸을까요? 없어. 안 보이냐? 요즘 물고기들의 눈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내를 안 오는데. 생생한 바다 내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이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유채꽃이 흐드러지고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면 제주의 바다는 생생함으로 파닥이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차가운 꽃샘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린 후 햇살 좋은 해안에선 봄 우무거지가 한창입니다. 다시 그물을 당깁니다. 글쎄요, 이번엔 좀 잡혔을까요? 앞이 그 뒷담화 올라가 앞이 처음 앞이 아이고. 아이고. 깊은 바닷속을 지나던 물고기들이 딱 걸렸네요. 많은 물고기들 덕분에 어부 아저씨들의 목소리와 그물을 당기는 손놀림도 흥겨워 보입니다. 이 물고기가 바로 제주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리돔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건 이 자리돔을 기다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물고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돔은 다른 철 다 제쳐두고 꼭 유채꽃이 피는 이 봄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요 작은 물고기, 자리돔이 뭐길래
제주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목을 빼고 자리돔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막 잡은 자리돔이 도착하자 호구는 갑자기 생기가 돌고 흥정이 오갑니다. 뼈가 연해지고 알이 들어차 1년 중 가장 맛있다는 봄자리돔.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잘이죠. 해도 먹고. 아 기차지 혼맛이 뭐라고 뭐 거기다 어디다 비할 수가 없지. 육지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다 죽는지도 모르고 먹어. 어르신 말씀 들으니 얼른 한 그릇 맛을 보고 싶어지네요. 된장을 푸른 육수에 갖은 양념과 야채로 버무린 자리돔 물회. 나른한 봄철 입맛을 확 바꿔줄 것도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만이 특히 볼 수 있는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좀 잡수 보시죠. 물회로 입맛을 찾고 나면 이번엔 자리젓입니다. 만난 봄에 자리돔을 놓치기 싫었던 제주 사람들은 젓갈을 담아 그 맛을 더 오래 누렸던 거죠. 자리젓 하나만 상에 올려도 방 안 가득 향긋한 바다 내음이 퍼진다고 하네요. 자리젓으면 밥을 많이 땡기죠. 저 중에는 아주 1등 최고죠. 1등입니다, 1등. 제주도 자리. 19에 결혼하니까 20살 때부터 자리젓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젓을 담아서 그냥 집에서 하는 건 먹고 또 조금씩 해가지고 또 살에 오면은 좀 팔아도 주고. 보리가 익을 무렵 담은 자리젓은 살이 많고 기름기가 돌아 가장 맛있다는데요. 그늘에 두고 잘 삭힌 후 겨울쯤이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이거 싹 먹으면 좋냐. 물질과 바다살이에 바빴던 제주 안악들. 상추에 싸먹는 자리젓은 찬 걱정을 덜어주고 또 단백질까지 보충해주는 훌륭한 찬거리였습니다. 유채꽃이 피는 봄부터 또 다음의 봄까지 그렇게 자리돔은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네는 제주도에 가히 없는 어이야 해너로다 어이야 이여사 어이야 이여도사 쉿 혼푼두푼 매운 돈은 서방님의 투전골패 어이야 다 들어갔네 어이야 이여도사 쉿 이여도사나 무트로 달려온 봄바람은 여기저기서 꽃망울들을 터뜨립니다. 찬 바닷바람이 가시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도 본격적인 봄맞이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출항해 7시간 넘게 3미터나 되는 파도 속에서 멸치를 찾아 헤매던 배는 드디어 그물을 바다로 내립니다. 성긴 그물코 사이로 고기가 걸리면 그물이 말리면서 고기가 잡힌다고 하네요. 바로 자망어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그물에 멸치가 많이 들었을까요? 와, 또 양상고리가 우리 아만 덩치가 된다. 아우 철보이 자는데 뭔 소리 하고 있네 니는. 와, 그야말로 멸치 천지입니다. 아무리 고된 바다일도 이 순간 눈 녹듯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또 이 맛에 고기잡이를 하는 거겠죠? 그물 가득 멸치를 잡고 나면 서둘러 항구로 향합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멸치 후리기가 시작됩니다. 힘찬 멸치 터는 소리가 항구를 가득 채우면 대변항 사람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풍어를 말해주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올봄 유난히 멸치 후리는 소리가 늦도록 이어집니다. 대변항은 은빛 멸치들로 풍성한 봄을 맞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젓갈 가게들도 활기가 넘칩니다. 보리가 익어가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바닷속 멸치들은 알이 들어차고 뼈가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 사람들의 멸치 자랑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가을 때는 육젓을 먹기 위해서 하지만 이 봄에는 다 김장하기 위해서 액젓을 빼기 위해서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알도 들어가 있고 몸도 무르고 그리고 이게 다 녹으면 아마 찌꺼기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아마 맛있는 거고 있습니다. 참멸치, 꽃멸치라고도 불리는 이 봄멸치를 놓칠세라 손끝 야무진 경상도 주부들은 서둘러 대변항을 찾습니다. 겨울이면 김장을 하는 것처럼 봄이면 멸치젓을 담는 게 연중 행사인 거죠. 이렇게 소금에 절여진 멸치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먹기 좋은 액젓이 된다고 합니다. 메리치가 여름을 때 좋을 때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봄 되면 이렇게 와서 멸치젓 하시나요? 네, 해마다 내가 한 20년 김치도 하고 나물도 무치 먹고 액을 빼가. 네, 그런 메리치가 좋아요. 경상도에선 마치 조선 간장처럼 멸치 액젓을 요리에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잘 삭혀진 액젓은 그야말로 전통 발효 조미료인 셈이죠. 이렇게 멸치 액젓을 담그고 나면 비로소 봄맞이가 마무리됩니다. 봄의 햇빛과 물기를 머금고 생명들이 푸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맘때면 등량만 갯벌에는 막바지 봄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봄 마지막 꼬막들을 캐느라 갯사람들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갯벌을 뒤집니다. 평생을 바다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 갯벌과 바다는 세상 그 어떤 달력보다 정확히 철이 바뀌고 시절이 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쌓여가는 꼬막들과 함께 늦은 꼬막을 캐는 손길이 점점 바빠집니다. 그렇게 남도의 봄은 깊어갑니다. 따뜻한 봄바람은 땅끝 마을 해남의 갯벌까지 달려왔습니다. 잡았다. 갯벌과 씨름하듯 하며 잡아낸 것은 바로 작은 개입니다. 농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벌떡개라고도 불리는 이 개는 야행성이라서 낮에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 많이 잡으셨네요. 예, 많이 잡았어. 오늘 그런 데는 물때가 좋아갖고 많이 잡았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맛있는 게가 이게요. 맛있게 생겼지, 나이. 그러네요. 맛의 고장 해남에서도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이 집. 마침 게장 담그는 날입니다. 그 솜씨 좀 살짝 엿볼까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 한 마리가 굉장히 값이 비싸고 또 한 마리만 가지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또 여기를 벌려서 그 게 딱지 속에다 밥을 넣어갖고 먹으면은 그 미묘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남도의 좋은 반찬입니다. 요 작은 게 하나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라고들 하시는데 맛의 비밀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게와 생강, 마늘, 고추, 매실 등을 넣어 맛을 낸 바로 이 10년 묵은 진한 간장이라고 합니다. 십남매 중 장남에게 시집와 시조부모님까지 모시며 양가의 음식 맛을 두루 익혔다는 한안자 여사.
철철이 젓갈을 담아온 솜씨에는 남도의 맛과 정성이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남도의 가정답게 장독에는 수많은 젓갈들이 준비되어 철마다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굴에 소금을 넣고 삭힌 진석화젓, 갈치 속젓, 자색을 띠는 새우젓인 자회젓, 그리고 새끼 전어로 담근 모치젓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세련되고 멋진 가정에서는 그 계절에 딱 맞는, 아까 같으면 자회젓 같은 것을 딱 넣으면 상추사이 맛있어 이럴 텐데, 온갖 반찬은 다 해놨으나 젓갈이 빠지면 이 가정은 좀 뭔가 주부가 민첩하지 못하다. 또 개운한 건건한 젓갈이 없어서 좀 느끼한 고기를 먹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남도에서 살림 잘하는 주부가 되려면 정말 바지런해야겠는걸요. 하긴 저 짭조름하고 칼칼한 젓갈 한 입이면 입맛이 다 개운해질 것 같아요. 들일도 잠시 쉬는 비오는 오후, 야무진 남도 안악들의 분주한 손길에 한가한 여름날도 훌쩍 지나갑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지만 황도 사람들은 서둘러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졸리고 피곤해도 어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때가 가까워 오거든요. 이렇게 황도 사람들은 매일 변하는 바다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또 바지락을 캐러 나갑니다. 조합원은 115명이지만 물때에 맞춰 빨리 작업을 마치려고 한두 명의 가족들을 더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 물때가 가까워 오면 온 마을 전체에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물이 빠지는 갯벌을 도도 만든 길 덕분에 요즘엔 경운기가 갯벌 안까지 들어가서 일하기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저 먼 갯벌 끝까지 나가 작업을 하시는 거죠. 물이 완전히 빠지길 기다리는 시간은 소소한 얘기와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동네 회장님도 얼굴 좀 이쁘고 한마디 좀 해줘요. 우리가 어제 내일은 작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이 입찰이기 때문에 오늘 물견은 우선 좋아야 되고 그동안에 물견 좋았습니다. 예, 나가세요. 어촌 계장님의 출발 사인에 3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갯벌을 향해 나갑니다. 황도의 갯벌은 주민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생계의 전부인 바지락을 1년 내내 아낌없이 내주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바지락 캐기는 세월만큼이나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놈고 연알림이라고 막 50kg씩 모가지가 그냥 100kg씩 막 미약가로 막 저기 한 10년 되는 데서 막 다 실어나르고 있는데 지금 장비 생겨서 패는데 다 몸뚱이들이 버벅버벅해 다. 옛날에 그때 씌워먹어서 그래요. 20살 때 시작한 바지락 캐기가 올해로 꼭 60년이 됐다고 하네요. 아 노인네 왜 내 앞에 와서 캔이라고 그래? 네가 내 앞으로 왔지 내가 네 앞으로 왔니? 옛날에 막 고개다 이렇게 이고댕이고 막 이렇게 지고댕이고 해서 막 다 다리도 못 뜨고 허리도 못 뜨고 다 삐뚤어졌어요. 어쩌면 이 드넓은 갯벌이 황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무대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바지락을 캐는 손놀림은 점점 빨라집니다. 각 가정마다 정해진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얘기 나눌 틈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갯벌 한쪽에 덩그마니 자리 잡은 할아버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개다니는 중에서 내가 제일 정자요. 아들들 집 있으면 내가 안 나다니는데 아들들 다 딴 데로 대빼고 있어야지. 이 저할매 먼저 애쓰는 생각에서 내가 다니지. 다리가 불편해 여기저기 다닐 순 없어도 할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에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와 함께 갯벌에 나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면 쉴 틈도 없지만 지난 세월 갯벌에서 살아온 것처럼 다시 노부부는 이 갯벌에서 살아갑니다. 맨날 불러서 못 치겨. 할매 하라네 맨날 불러. 그렇게 안 부르려고 맨날 부르게 할머니가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르며 찾으신답니다. 그게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이겠죠. 벌써 물이 들어올 시간이 다 되었나 봅니다. 황도 주민들은 작업을 끝내고 갯벌을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황도의 골목에 들어서면 언제나 바지락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다른 지역에서야 바지락이 귀할 수도 있지만 황도에선 언제나 맛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쫄깃쫄깃한 맛과 향이 일품인 조개젓은 황도에선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고향 떠난 자식들도 이 조개젓 맛에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아우 조개젓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이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까가지고 젖을 담아서 한 10일경 숙성시켜가지고 자식들도 주고 우리 친한 사람들 선사도 하고. 오늘 조개파라고 혼나시네. 물때에 맞춰 부지런히 작업을 마친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바지락으로 차린 소박한 점심상엔 웃음과 정이 더해져 더욱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여름이 찾아온 경북 영덕의 강구항. 영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게를 떠올릴 만큼 이곳은 예부터 게가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대게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와, 나 오늘 횟되기 많이 잡았대. 와, 혜택이 좋네. 전부 오늘은 하나같이 굵고 좋네. 예, 시다리가 좋아가지고. 예. 이 여름에는 진짜 아유, 좋다. 아, 밥식이 담그면 좋긴 좋다만 다른 지역에는 이 고기가 안 나온다 했겠네. 안 나오죠. 예. 그래도 선도가 제일 문제예요. 오. 진짜. 이곳 말로는 횟대기라고 불리는 홍치. 연안이나 앞바다의 암초에서 자라는 홍치는 맛이 좋지만 워낙 적게 잡혀 예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온 물고기라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흔할 것 같으면 널리 알려지는데 지금 귀하잖아. 그래서 이 홍치란 그 밥식회는 진짜 한번 드셔보면은 그 맛을 알 겁니다. 그 새콤달콤하고 또 쫄깃쫄깃한 그 맛. 영덕 지방에서는 이 횟대기를 밥식회로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를 이어오던 전통 음식이지만 요즘 만드는 이가 적어 맛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뭔데요? 열기름. 열기름을 이어야 밥이 삭지. 우리가 흔히 음료로 마시는 식혜와 달리 경북 영덕 지방의 밥식혜는 소금에 절인 생선에 고두밥과 엿기름을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급이지. 해봐라. 얼마나 힘든 건지. 시원해 보이는데 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퍽퍽 좀 고루고루 섞어. 고루고루 섞어야 힘들지. 네. 이게 하나 하면은 준비 과정까지 한 2주일 걸려야 돼. 준비하려니 생선 만들어 와서 생선을 해가지고도 또 생선도 또 장만해 가지고 또 그것도 24시간 또 재려놔야 되고.
24시간 소금에 절인 회떼기에 고두밥을 잘 섞어주고 엿기름과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무 등을 버무려 발효를 시키면 밥식혜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냉장고 없이 그래도 뭐 식구가 많으니까. 예예. 식구가 내가 시집 한 16 돼. 예. 이건 해놔도 뭐 한 열흘 못 가요. 이래도 그래요? 뭐 시골을 여가도 없이 다 먹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진 밥식혜는 일주일의 발효 기간을 지난 후 그늘에서 숙성시킨 후 먹습니다. 달콤, 새콤, 매콤한 세 가지 맛이 잘 어우러진 밥식혜는 너무 맵지도 않고 깔끔하면서 감칠맛 나는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하네요. 특히 경북 영덕 지방에선 제사 때면 빠지지 않고 올리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이 밥식혜였다고 합니다. 예, 항상 꼭 올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겠네. 밥식 없이 교회는 이제 밥을 제기에도 요래 담아가지고 그것도 고기를 요래 띄가지고 거기다 요래 붙여놓는다 할게. 그러니까 이제 밥 시켜도 되지. 오늘 밥 먹었다 이래니. 영덕 지방으로 시집온 새댁들은 밥식혜 만드는 법을 맨 처음 익혔답니다. 그리고 식혜 맛이 제대로 나야 비로소 살림 잘하는 며느리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밥식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덥지 않기 때문에 발달한 독특한 젓갈의 종류입니다. 서민의 삼첩반상에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젓갈은 김치처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먹을거리 중 하나입니다. 젓갈이 빠지면은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젓갈 드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어차피 밥에다는 한정식에다는 젓갈을 밥 먹을 때 먹어야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젓갈은 약 130여 종이 넘을 만큼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젓갈의 종류는 약 30여 종에 이릅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젓갈은 향토색 짙은 김치의 맛을 내기도 했고 또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신안 앞바다. 이곳이 바로 젓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새우젓의 생산지입니다. 이곳에서 잡은 새우로 담근 새우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하니 상해 새우젓이 오르면 신안 앞바다에서 왔겠거니 해도 되겠네요. 잡히는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였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새우들이죠. 귀한 새우들에게 웬 물총세례인가 싶은데요. 이게 바로 새우들 속에서 잡어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별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닷물로 20여 차례 이상 헹궈내는 동안 깨끗한 새우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잡은 것이 육젓 종류네요. 육젓 종류입니다. 이것이. 좀 매일 잡는다면 좋은데 그 물때에 따라 들기 때문에 내일 또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운 좋게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새우 선별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배 위에서 젓갈을 담습니다. 맛 좋은 새우젓의 비밀은 바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소금에 있는데요. 반드시 신안군 증도에서 나는 천일염을 쓴다고 합니다. 갓 잡힌 신선한 새우와 천일염으로 최상의 새우젓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배에서 염장 처리를 끝낸 새우젓들은 커다란 드럼통에 들어가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이 커다란 통이 아까 배에서 염장한 새우를 담은 통들입니다. 참 크기도 하네요. 한 통의 무게가 무려 300kg씩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인 만큼 모여드는 새우젓의 양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경매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큰 통으로 3,000통이나 거래된다고 합니다. 역시 최대 생산지라는 명성답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우젓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 최대 새우젓 위판장인 송도 위판장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매날이고요. 우선 전문 감정사들의 판정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또 그 등급에 따라 그날의 시세가 결정됩니다. 이분이 바로 전문 감정사십니다. 척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새우인지 알 수 있고 또 냄새만 맡아도 염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체 등급 매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상중하를 가리는 거예요. 이제 새우 종류별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새우젓들은 다소곳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값싼 수입산이 들어와 예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신안 새우의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물건이 참 좋아요. 그리고 뭐 제가 사야 할 그 용도가 딱 맞은 것 같아요. 가격은 보편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약간 조금 좀 오른 듯한데 그래도 시세는 적당합니다. 보다시피 뭐 한 200만 원 넘을 것도 같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더 뭐 근 3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육젓이 시세가 좋을 때는 한 드럼당 800만 원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 300~4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경매를 마친 새우젓들은 주로 광천이나 강경, 소래 등지로 나갑니다. 거기서 숙성을 마친 후 다시 각 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곳은 바로 충남 광천. 이렇다 할 해수욕장이나 피서지 하나 없지만 광천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장이 된 것은 바로 토굴 숙성 새우젓 때문입니다. 광천에서는 1960년대부터 폐광을 이용해 새우젓 숙성고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토굴들이 무려 40여 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새우젓을 비롯한 모든 젓갈들의 맛의 비결은 원료의 신선도와 알맞은 염도는 물론 숙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토굴에서 자연 발효시키면 소금이 새우살에 골고루 배어들어 감칠맛이 뛰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공기도 순환되고 물도 자연적으로 떨어지니까 그 온도를 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해서 아마 이렇게 산소 공급도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굴에서가 딴 데 보다는 숙성시키는데 자연 그대로 숙성시키는데 최고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굴 속은 연중 온도가 섭씨 15도 전후로 늘 일정하며 습도가 85% 이상으로 새우젓을 숙성시키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짧게는 100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 새우젓들은 토굴 속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이곳은 한때 원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포구로 꼽혔던 강경포구입니다. 지금은 포구보다는 젓갈 시장으로 더 유명하죠. 김장철이 아니더라도 만난 젓갈을 사러 오는 손님들로 이곳은 늘 붐빕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전국 사투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요. 아예 관광 삼아 오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젓갈이 맛있어서 그런지 사고 파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이 정겹기만 합니다. 오셨다고 기름값 선보고 오셨은 게 고맙다고 드리고, 자, 아들 거, 딸 거, 며느리 거, 손자 거, 사위 거, 자, 정으로 한번 제가 더 드리고요. 이건 무태 잡수고 건강하시라고 드리고, 어라. 저렇게 인심이 좋으시니 전국 손님이 강경으로 몰릴 법도 하네요. 이곳 강경 젓갈시장은 한 번 오게 되면 모두 단골 손님이 된다고 하네요. 1년에 한 2번 와요. 1년에 꼭 2번씩 꼭 와요. 봄철이하고 가을철이하고. 왜 강경을 오시게 됐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물건이 좀 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물건이 좋아요. 뭐요? 무쳐도 먹고 김장도 하고 김치 그렇게 먹죠. 매달 와요, 매달. 아저씨 때문에 칼치가 못 뻔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젓갈을 좋아하는지 강경시장만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 김장철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가게들 모두 일손이 모자랄 만큼 바쁩니다. 네, 정신 없을 정도로 바쁘네요. 아니, 가면서 요거부터 이거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손님들이 강경 젓갈을 인정을 해주시고 많이 몰려오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새우젓은 김치와의 오랜 궁합을 자랑하는 젓갈이죠. 김치뿐 아니라 다른 반찬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젓갈 중 새우젓의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사시사철 계절을 타지 않고 먹는 젓갈이죠. 새우젓으로는 지금 육젓이 있고 오젓, 추젓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육젓에서도 조금 발이 굵은 거는 가격이 더하고요. 발이 좀 작은 거는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낮고, 오젓 중에서도 뭐 동백화젓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새우젓 이름만 해도 무려 한 200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양념젓으로는 이제 크게는 조개젓, 명란젓, 아가미젓, 창란젓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40여 종 있어요, 양념젓을. 사는 곳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말씨가 달라도 한국 사람들은 젓갈이라는 짭조름한 맛을 함께 합니다. (550리) 섬진강 물길이 내려와 남해와 만나는 이곳, 전남 광양의 망덕포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이곳은 조선시대 말부터 전어잡이가 주 소득원인 만큼 전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스르르 불기 시작하면 남해바다에는 전어가 제철을 맞습니다. 벌써 꽤 많은 전어들이 잡혀 올라오네요. 그런데 전어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너무 성질이 급해 양식이 어려운 생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물에 걸린 전어는 성질을 못 이기고 빨리 죽기 때문에 어부들도 그물코에 잘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어잡이 그물을 따로 만들 정도라고 하네요. 한 번 올리면 4-5마리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싱싱하고 탄력도 있고 거기가 좋습니까, 보시기에도. 가을이 되면 전어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전어는 기름이 사르르 돌아 씹히는 느낌이 좋아지고 고소해져 그 맛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을 전어의 맛을 표현하는 것도 가지각색이죠.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라느니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드는 전어라는 말도 있죠. 바삭하게 구워 통째로 먹는 전어구이도 좋고 뼈까지 썰어서 새콤달콤하게 먹는 전어회도 그만입니다. 드시는 분들 표정을 보니 집 나간 며느리 아니라 누구라도 돌아올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고장 분들만이 알고 있는 진짜 맛난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어 창자 중 밤톨이라 불리는 돌기만을 떼어서 담은 전어 밤젓입니다. 그 맛을 먹어봐야 속을 아는 건데 맛을 아는 건데 이 쌉싸라 좀 쓴맛이 나면서 입맛을 땡기는 그런 맛이 나지. 진짜 밥도둑은 전어 밤젓이라고 한 번 먹어본 분들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소한 전어 내음과 함께 가을은 깊어가고 들려 큰 한 해살이를 내어주느라 조용한 분주함이 이어집니다. 매섭게 불어대던 바닷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모처럼 햇살도 곱게 내려앉은 늦겨울의 간월도. 갯벌엔 아침부터 분주한 손놀림이 이어집니다. 무사라 나는 이라 무사라 굴좋기 싫어서 나는 이 무사라 왼수루구나. 갯벌은 넓고 또 굴은 지천입니다. 굴을 캐는 어머니들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굴을 쪼아댑니다. 마치 어미새처럼 말이에요. 저 어머니 등에다 매신 건 뭐예요? 바람나기요. 손스럽게 바람 불면. 그래요. 겨울 바닷바람이 좀 매서운가요? 그래도 어머니는 굴조끼를 하루도 거르지 못하십니다. 평생을 이 갯벌에서 살아오셨으니까요. 오래됐지요. 한 열 몇 살 먹어서부터 땄을 텐데요. 예, 아들도 가르치고 딸도 가르치고 여우살이 시키고 이제 돈을 건네 먹고 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자식들 갖다 주고. 바다는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슴 밑바닥까지 다 퍼주는 그 사랑. 찬 바닷바람 맞으며 손이 갈라지도록 굴을 따고 다시 그 굴로 만난 어리굴젓을 담아 자식에게 보내야 마음이 놓이는 어머니. 그래서 바다를 떠난 자식들은 도시에서도 바다 내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간월도의 어리굴젓으로 겨울을 나면 꼴뚜기젓, 조개젓으로 까칠한 봄철 입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들녘에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조기젓, 소라젓, 오징어젓으로 한 끼 식사가 해결됩니다. 또 토하젓, 명란젓, 돈배젓, 새우젓으로 가을이 갑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도 바다를 떠난 사람들도 그 맛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기억됩니다. 고향을 기억하듯 그리움으로 떠올리는 맛, 바로 젓갈의 맛입니다.